여러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은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미련하게 살지 말아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나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필요한 깨달음을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젊을 때는 부모님을 위해 헌신했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꿈도 접고, 돈도 아끼고, 하고 싶은 것도 미뤘죠. 이제 자녀가 다 컸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곤 합니다. 혹은 주변에서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했다고 말하는 시선 때문에 주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녀의 삶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자, 단칸방에서도 아이들만큼은 배골치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무너질 틈도 없이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더욱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녀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맞벌이로 바빴고 그녀의 역할은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들의 등하원, 식사 준비, 생활 돌봄,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 5시 그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서둘러 아이들을 깨워 씻기고 옷을 입혀 어린이집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허리를 잠시 펼 틈도 없이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주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아이들 좀 봐주세요. 라는 자녀들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손주를 맞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 가볍게 여기던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저 소화가 안 되는 거겠지 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간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위암 초기 진단. 의사의 말이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눈앞이 흐려졌고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몸을 돌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깊이 아프게 한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조심스럽게 병을 알렸을 때 돌아온 말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엄마, 건강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삶은 어디에도 없었구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왜 내 행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남에게 맞춰 살아왔기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김영숙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자신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과 일에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도 가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바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손주들의 등하원을 돕고 집안일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가족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늘 바빴고 약속은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너무 바빠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그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그는 집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가족들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의 고독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철수야, 우리 여행 한번 가자. 예전에 못 갔던 그곳, 이번에 가보자.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겨웠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미안함도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습니다. 애들이 혹시 나를 필요로 하면 어떡하지? 나 없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렇게 또 한 번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여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가자. 그는 그렇게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자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 씨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음은 없었습니다.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오직 가족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수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놓쳐온 삶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철수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도 혹은 우리 자신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정자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고 친구들에게도 늘 양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자란 그녀는 어른이 된 후에도 주변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며 살았습니다. 이정자 씨, 이번에 동네 행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이모, 바빠서 그러는데 조카 좀 돌봐주실 수 있나요? 누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대신 은행 좀 다녀와 줄 수 있어? 그녀는 이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자, 거절하면 실망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피곤해도 할 일이 있어도 남들의 부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시장을 보고 오후에는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무리하면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녀는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봤지만 아무도 안부를 묻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토록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는데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했지? 그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야겠다. 여러분, 혹시 이정자 씨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늘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던 삶.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신의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나의 행복도 가족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좋은 부모, 착한 자식, 헌신적인 배우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이 아닌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세요. 한때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그림, 악기 연주, 글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가까운 공원 산책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까지 새로운 풍경은 새로운 생각을 선물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혼자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은 남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70세가 넘어서도 그림을 배우고 운동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산책하기.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음악을 찾아보세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선물 사기. 값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간식 하나, 꽃 한 송이도 충분히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기.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기. 오늘은 책 한 장을 읽기. 내일은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가보기.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 인생이 훨씬 다채로워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야 남은 인생이 후회 없이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을 위해 미련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우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소중하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노후 산책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